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4가지 차트, 비트코인 시총 차트, 그리고 숏 차트, 도미넌스 차트 보고요. 이제 위안화 차트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일단 먼저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4분의 1 지점,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치는 제가 이제 다음 목표치는 일단은 짧게는 $10,000, 그리고 그 다음 목표치가 이제 11,700달러, 11,900달러 이 정도까지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라인은 이제 이때 이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때가 지금 이 채널의 이제 4분의 3 지점이기도 해요. 이 채널의 4분의 3 지점, 4분의 3 지점이 이때 저항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이 라인이 지금은 얼마냐? 보면 4분의 2 지점의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분의 2 지점의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유리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22평선, 빨간색 22평선과 초록색 52평선이 있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요, 22평선과 52평선이 이렇게 이격이 이제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22평선과 52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격을 좁히니까 다시 22평선이 또 먼저 올라가 줍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평선, 52평선, 22평선은 옆으로 눕고요. 52평선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이제 52평선, 올라오는 52평선과 만나기 전에 22평선이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때처럼요. 그래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와사비님이 제공해주신 롱숏 레이쇼를 보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0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숏 비율이 롱 비율보다 이제 더 많아졌다. 그래서 숏 물량이 더 많아진 겁니다. 많아졌고, 이때 이렇게 숏 물량이 많아졌을 때 이 기간 차트를 이제 보시면 이때죠. 이때부터 이제 숏 물량이 많아지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단 이때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빠지고 그 다음부터 비트코인이 상승하니까 숏 물량이 더 많아졌어요. 많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쭉 지속이 되다가 물론 이제 물량이 늘어나진 않고 이렇게 계속 숏 물량이 많아진 상태에서 지속이 된 거죠.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이제 숏 물량을 털어냅니다. 이렇게 털어냈고, 그러면 지금도 이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레이쇼에서 0, 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숏이 롱보다 이제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 4분의 1 지점을 통과된 이 자리에서 어제 이제 단기 차트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이때 지금 5월 3일 그리고 뭐 8일 이 사이에 이렇게 음봉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 음봉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일단은 이 4분의 1 지점을 통과시켜 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와 같이 쉬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볼 건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직전 고점을 넘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총 차트는 직전 고점이었던 2,817억 달러를 넘지 못했어요. 2,817억 달러에서 맞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720억 달러인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이때보다 지금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넘어갔잖아요.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넘어갔는데 시총 차트는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보다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고 알트코인들은 이때보다 이제 못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때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에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시총 차트도 이 직전 고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같이 알트코인들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뭐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트코인도 올라가 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숏 차트를 보면, 숏 차트는 지금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 주면서 숏 차트가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이고 52평선까지 돌파시켜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우하향하는 숏 차트의 상단부에 왔을 때 비트코인 위치, 그리고 그때의 도미넌스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라고 설명드렸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숏 차트가 하향하는 이 채널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돌파할 수 있고, 근데 돌파를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 추세선, 초록색 이 추세 라인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추세 라인을 넘어가면서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 지금 우하향하는 채널의 이 상단부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것이고요. 저항으로 작용될 것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 추세 라인까지 돌파해서 넘어가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는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시총 차트와 이제 비교해 보면, 이때 시총 차트가 직전 고점 2,810억 달러 찍었던 이때가 이제 5월 30일이고요. 5월 30일 도미넌스보다 지금이 더 높을 겁니다. 이제 보면 5월 30일 도미넌스가 이제 여기죠. 그래서 5월 30일 도미넌스 자리는 58.8이고요. 지금 이제 59.9여서 아까 이제 그 시총 차트와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전고점, 직전 고점을 넘어가 있는데 시총 차트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의미고, 이제 그 모습이 도미넌스 차트에 이제 반영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뭐 도미넌스 차트는 이거는 이제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야, 도미넌스 뭐 7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어디까지, 저는 이제 이 우하향하는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저항으로 받을 것이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보다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비중을 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나는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이 추세가, 이 도미넌스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는 한, 사실 이 이야기 여기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알트코인들이 또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야, 비트코인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 황리플님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증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고, 이건 빠져서 진짜 바닥이 내려와야지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봤을 땐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위안화 차트 이제 볼게요.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현재 이제 6.92 1달러당 6.92 위안에 있는 모습인데, 일단 22평선 깨지도 않죠. 깨지도 않고 이렇게 일단 22평선이 약간 눕긴 했는데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때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 6.917이에요. 그래서 6.917 라인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장대 음봉으로 다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천천히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6.917 라인을 일단 돌파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이렇게 이제 되게 된다라고 하면 7위안, 7위안이 이제 저항이긴 한데 7위안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요. 보시면 6.97, 이 6.97이 실질적인 저항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6.97까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7위안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돌파가 돼서 넘어갈 거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6.97 왔을 때 한 차례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것이고, 저항으로 잠깐 작용된 다음에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지금 홍콩 시위, 그리고 대만 또 국가로 인정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 뭐 인도, 베트남, 태국,
멕시코, 미국 본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이탈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제 이제 베티서님이 그 화웨이 외주업체 직원분인데 급여를 이제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돈줄이 지금 중국이 마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차트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에브리킴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겹쳐서 보고 싶은데 플러스 아이콘이 안 보이네요. 업비트 트레이딩 뷰 쓰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업비트 트레이딩 뷰를 보니까 업비트 트레이딩 뷰에는 이 플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업비트 트레이딩 뷰 쓰지 마시고 그냥 트레이딩 뷰 사이트 가셔서 트레이딩 뷰 사이트 가셔서 여기서 이제 직접 하시면 돼요. 직접 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 와사비님이 이제 주간 월간에는 지금 1등 차지하고 계신데 일간에서 지금 뒤로 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 이제 해밀리 우리 가족분 중에 이제 와사비님 계신데 와사비님이 좋은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자료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예. 그리고 이걸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죠. 지금 물어보신 거. 여기 보시면 트레이딩 뷰 사이트 가시면 여기에 플러스 비교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비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업비트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트레이딩 뷰 여기 홈페이지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무료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3개 이상 못 써요. 그래서 그 이상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업비트에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유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금철님이 물어보셨는데 클라우드 토큰 지갑을 지인이 투자하라는데 괜찮을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고요. 제가 일단 어제 이금철님이 이거 말고 또 다른 영상에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혹시 하실까봐, 혹시 먼저 저한테 제가 답변을 안 드리면 혹시 먼저 이걸 또 지갑 비트라든가 이더를 빼셔서 이쪽에 옮기실까봐 제가 이제 어제 바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예전에도 이제 말씀 계속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2017년도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초에도 시장이 상승하기 직전에 굉장히 좋은 시장인 상황에 지금 항상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제가 이제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굉장히 지금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2017년도 3월, 4월, 5월과 이제 거의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차트를 주봉으로 봐도 각 그 주봉의 20주평선의 각도가 이때랑 거의 지금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시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뭐하러 듣보잡, 이게 듣보잡 코인이라고 해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비트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얘네 보니까 비트, 이더, 리플, 라이트코인, 이런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걸 받는데요. 그래서 지들은 좋은 코인을 받으면서 좋은 코인 받아서 어마한 이상한 토큰을 주고요. 그 토큰 주면서 거기에 뭐 월 몇 퍼센트 보장, 6에서 뭐 10% 보장, 그리고 뭐 내가 소개를 해주면 소개해준 사람한테 처음에는 뭐 몇 퍼센트, 두 번째는 몇 퍼센트, 세 번째 몇 퍼센트씩을 뭐 리퍼럴 비용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우리가 제1회 흑우 실패 경험담 공모전 했잖아요. 그 공모전 한 이유가 2017년도에 이미 그 공모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위, 2위, 3위 하셨던 분들이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고, 이때 굉장히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한 데 투자하셨다가 손해를 보고 친구랑 어떻게 보면 절교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실수한 걸 보고도 또 내가 똑같이 실수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지금 비트, 이더, 리플 지금 사면 이때 사는 거랑 제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서 갖고 있으면 적어도 여기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면 몇 배예요. 지금 이때 보시면 뭐 4분의 1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1,5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간 겁니다. 그럼 이제 10배가 넘는, 비트코인으로만 봐도 10배가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하겠죠. 뭐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 100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여기서 무리하게 우리가 내 갖고 있던 좋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걔네들한테 주냐는 거죠. 줄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주변에 뭐 지인이 뭐든, 그리고 지인이 하라고 해도,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는, 이건 잡코인도 아닌 겁니다. 이건 잡코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잡코인들 경우,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코인은, 한 30% 정도는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되도록이면 1위에서 이제 30위 안에 있는 그 코인들을 투자하시라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짜 뭐 한 50위, 100위 이런 거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한 1% 정도 그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것도 공부해 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한 1%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딱 보면 이거는 사기이기 때문에 1%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1%도 아까우니까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7년 비트 1,500만원일 때 리플 얼마게요? 300원 떼었어요. 그리고 24일 만에 4,900원 찍었어요. 아셨죠? 조급해 말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리플은 6월보다는 8월을 봅니다. 이렇게 예측하실 수 있죠. 가격 예측은 한 번도 안 했는데 현 가격보다 2.5배 이상 예상해 봅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그냥 촉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뭐 느낌이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개인 비트 연말 예상가는 45,000에서 55,000불. 뭐 미친 X 소리가 성지가 되길 바라며, 아무튼 방장님과 긴 호흡 방향성을 같이 하니 혼자 욕은 안 먹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막걸리 17년사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일단 CJ님이 지금 이제 6월달까지 하시던 프로젝트가 끝나셨대요. 그래서 끝나셔서 이제 돌아오셨고요. 아마 최근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CJ님 이렇게 댓글을 쭉 다셨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CJ님은 이 푸사는 굉장히 턱수염이난 건장한 남자분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20대 초반의 독일계 여대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밀리에서는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중에서 댓글 순위 공인인증협회 부장님을 맡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앞으로 이제 오늘도 댓글 읽으면서 아침에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시제님 써주신 거 보고 그 다음에 오병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나간 것 같은데. 예, 안 지나갔나요? 여기 있습니다. 금태환 암호화폐 얘기는 지난번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을 때 어느 논평에서 달러 기축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금의 뿌리를 박은 암호화폐를 협의가 있었다는 논조를 본 적이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제가 금이라든가 아니면 원유라든가 뭐 다른 은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국가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담보물을 가지고 그 담보물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 담보물을 갖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1000톤을 갖고 있다. 금을 러시아가 우리는 700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1700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네가 진짜 그 1700톤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를 누가 이걸 수시로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쉽지가 않다. 이 가치가 유지되는 건 쉽지 않다. 페드가 금을 갖고 있는 그 양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얘네가 진짜 금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페드가 금을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해도 저는 이제 못 믿을 판인데, 페드가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라든가
중국, 오히려 이제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금융세력과 반대 입장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금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이 암호화폐가 제대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보면 저는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이거 어디까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그게 오히려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금철님이 해주신 내용 예, 여기 제가 답변 달았고요. 다음으로 진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진배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반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발음은 일단 그냥 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독일에 계신 우리 한국계 그 한국인이신 것 같은데 일단 한국말 이 글을 일단 듣기는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이 글 쓰시는 게 잘 안 되셔서 아마 이제 번역기를 이용하셔서 글을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글 작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와사비님하고 이제 댓글 써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3월간만 보아도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린 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한국어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그때 여기 유럽 채널과 분석과 유럽에서 나오는 이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스타일, 내용 실력 분석해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린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접촉하는 경험에서 확신을 가지고서 언급을 드리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독일에서 아마 이제 이 진님께서 독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유럽하고 또 우리나라랑은 다르잖아요.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이 시각이 독일은 또 지난번에 보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독일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험들을 독일에서 이제 직접 느낀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또 우리가 좀 더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지금 만약에 진님이 뭐 독일어가 아니라 CJ님은 뭐 독일계 여대생이니까 분명히 독일어도 될 것 같은데 막 영어로 작성이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CJ님이 번역을 직접 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편하신 언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뭐 독일 경험 같은 거 하신 거 암호화폐에 대해서 독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험담들 아니면 또 뭐 유럽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계시면 CJ님이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어찌됐든 번역을 해서 해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저도 미리 감사드리고 진님도 뭐 이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써주시면 같이 한번 우리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J님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CJ님이 처음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보니까 이거였어요. 이제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이래서 JJ님 갑자기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JJ님 이렇게 우리 그 예전에 제이 그 가수가 아니라 이제 노래 제목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사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CJ님 굉장히 20대 독일계 여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전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저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를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아까 저거 읽다가 빵 터졌거든요. 제가 JJ님 글 보고 빵 터졌었는데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흑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뷰, 차트 그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튜뷰에 아이디어라 할 것까진 없고 연습삼아 한번 그려봤네요. 와사비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과 피보나치 되돌림을 기반으로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코인 초딩이 그린 거라 생각하시고 재미로 봐주세요. 1년 6개월 흑우짓 하던 때 핸드폰만 쳐다보며 눈이 뻘개져서 일하러 갔던 때를 생각해보면 H채널 보면서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좀 더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이 이제 느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변화를 맛보게 해주신 이장님, 그리고 금은동님, 베티서님, 와사비님, 막걸리 17년사님, 사뮤엘님, 슝 김파님님 등등 다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정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성장을 또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박빌브님이 차트 그린 거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왼쪽에 추세 기반 피보나치로 이제 그려주셨고요. 오른쪽은 지금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용해서 차트를 이제 그려주셨는데, 뭐 충분히 이렇게 전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 추세 기반 피보나치에서 1.618 이 라인이 11,700달러 이 저항과 이제 또 맞는 라인까지 이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5파가 11,700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큰 1파의 조정 2파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A, B, C 이게 이제 2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파가 진행이 될 거다. 3파를 좀 짧게 이제 이게 그리다 만 것인지 아니면 짧게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파 진행도 뭐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더 그려진다라고 하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될 거고, 일단 지금 이 파란색 추세 라인으로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을 때 보시면 지금 이 각도를 보면요, 올해 연말까지 해서 뭐 한 3만 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지금 보면 6만 불, 뭐 5만 불에서 6만 불, 지난 전 고점의 한 3배 정도 금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각도로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 각도가 결국에 지금 그 20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그 각도와 이제 맞물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하게 보여요.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고, 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늘 오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최근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유형 중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매도하고 얼마만큼 남겨두고 언제 분할 매수, 매도 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현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상승장인데다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또는 언제 다시 하락해서 수익 실현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아서일까요? 저도 작년 초 고점에서 물리는 흙으로서 언제 원금 회복하나 이런 생각이 많은 요즘이지만, 언제나 그 생각의 끝은 언제 매도해야 최대의 수익을 얻어 원금 회복 및 약 1년 반 동안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까로 귀결이 되더군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을 좀 비워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시장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하는 단타족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주셨고,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런 생각과 고민의 끝에선 늘 외칩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는 말자고. 어디선가 주워 들었습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내가 수익 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빠졌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익절이라고 하면 익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익절하시면 되는 거고, 올라갔을 때 내가 여기서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않을 부분만큼 익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 물량을 남겨놓으시고 홀딩하시고 그대로 이제 끌고 가시면, 오르면 오른 대로 홀딩한 물량이 있어서 좋은 거고요. 빠지면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도 큰 그림에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이 4분의 1 지점을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뭐 3,200달러, 3,400달러 이 가격대에서 지금 이제 올라온 거의 이제 뭐 9,000달러까지 올라온 이걸 보면 비트코인이 한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올라온 게 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항상 이제 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스티브 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펀드X 이제 이자 지급 종료되고 7월에 800억 개를 소각한다는 것 같던데, 이와 더불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일단은 800억 개가 소각된다.
라고 하면 이제 펀드엑스 그래서 개수를 총 발행 개수를 봤어요. 현재 이제 42이고 총 발행 개수가 보니까 10억, 100억, 1000억, 2360억 개입니다. 2370억 개, 약 2370억 개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800억 개면 적은 양은 아니죠.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800억 개가 소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펀드엑스에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이 펀드엑스가 실제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제대로 로드맵대로 이 어떤 암호화폐가 성장을 해 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계속 뭐 소각만 한다거나 개수를 줄여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물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물량 자체가, 유통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총 발행량에서 일정 부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당 암호화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저희 펀드엑스를 뭐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펀드엑스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뭐 소각이라든가 발행 개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야, 이 암호화폐 발행 개수가 줄어드니까 이거 앞으로 잘 갈 거야, 좋아질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생태계,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고 있느냐, 일단 이게 우선이고요. 이게 우선시 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펀드엑스처럼 어떤 소각을 한다, 일정 부분 그 소각량도 적지 않잖아요. 지금 2600억 개 정도에서 800억 개니까 상당한 양을 어느 정도 소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시장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이 암호화폐가, 그 해당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공부가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야, 이런 이슈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디스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 비트코인 캐시 대 비트코인 SV, BSV 전쟁이 일어날 일은 없을까요? 바이낸스에서는 BSV를 상폐시켰고 BSV 물량은 미국에서 더 갖고 있을 텐데 캐시를 죽이고 BSV를 살린다면 그 또한 중국 자본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캐시의 중국 우지안, BSV의 미국의 크레이그 라이트의 대표성을 따라 무역전쟁 중 작은 싸움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일단 뭐 우지안이 뭐 중국인이긴 하지만 우지안 예전에 이제 뭐 조지 소로스 만나고 했던 부분들 보면 결국 그 비트메인의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 우지안도 중국인이긴 하지만 이게 뭐 중국 자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이걸 가지고 뭐 중국 대 우지안의 중국 대 뭐 미국의 크레이그 라이트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해서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가 죽고 비트코인 SV가 살아남는다 라고 했을 때 BSV가 그럼 성장을 할 것이고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비트코인 캐시가 점점 0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BSV가 흡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거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하겠다, 나는 비트코인 캐시가 살아남는 게 확실한다, 아니면 나는 BSV가 비트코인 캐시를 잡아먹을 걸 확실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쪽에 힘을 실어서 투자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선택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뭐 살아남을지, BSV가 어찌됐든 비트코인 캐시에서 BSV는 하드포크에 대해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K, BSV 둘 다 들고 있어요. 둘 다 들고 있고 이 둘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정리를 해줄 겁니다. 같이 동시에 제가 이제 원하는 조건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그 BK 그리고 BSV 합이 0.2 BTC가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거를 어디가 미국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게 맞다, 아니면 뭐 우지안이 중국이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부분에서 모른다라고 보고 오히려 투자를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성도경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채널 중반에서 하락장을 맞을 때 알트 사토시
사토시가가 목표치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알트를 들고 있는 채로 하락은 막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하락률은 비트가 적은 것으로 아는데 알트의 사토시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는 알트의 방어율이 더 높거나 혹은 하락장에서도 알트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저점에서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채널 상단에 가는 1-1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이번에 만약 알트 사토시가가 오르고 비트 및 현금화를 한 상태로 하락이 온다면 올해 말까지 다시 알트를 사서 비트화 시키는 기회가 몇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1파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로 볼게요. 뭐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두 차례 그 2파와 4파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2파와 4파 그 조정에서 알트코인들 분명히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 1파가 마무리가 되고 2파 조정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요. 1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2파 조정이 오고요. 뭐 3파 상승이 하고 뭐 3파가 뭐 중간 채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파 조정 오고 뭐 5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1파, 2파 조정을 좀 짧게 그리긴 했는데 이 2파 조정에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올라가지 않고 상승하지 않고 그냥 BTC 마켓에서 뭐 라이트코인처럼 올라가지 않고요. 그냥 바닥에 있는 상태에 있다 라고 하면 굳이 알트코인을 안 팔겠다라는 겁니다. 안 팔고 그냥 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들고 가고 그러면 뭐 이때 알트코인이 한번 펌핑을 주든지 3파 상승해서 알트코인이 상승을 따라 해주든지 5파에서 해주든지 어찌됐든 알트코인들도 BTC 마켓에서 한 번은 전고점을 갈 거라는 겁니다. 이 큰 한 번의 사이클에서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뭐 세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올 거라는 거죠. BTC 전고점을.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 $10,000에서 예를 들어서요 리플이 제가 원하는 2만 사토시까지 오지 않으면 당연히 매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매도 안 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뭐 $5만 달러까지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원화로 한 6천만 원 되겠죠. 비트코인 6천만 원이 됐고 거기에서 이때 이제 리플이 2만 사토시가 갑니다. 지금 이제 바닥 뭐 4천 사토시 밑에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원화로는 올라갔겠죠. 4천 사토시에 6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2,400원 정도 되겠네요. 한 2,4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원화로는. 근데 BTC 차트에서는 아직도 바닥에 있는 거죠. 리플이. 그러면 그 리플이 2,400원이 아니라 BTC 마켓에서 고점인 2만 사토시까지 올라오게 되면 6천만 원에 2만 사토시면 12,000원입니다. 리플 가격이. 그러면 뭐 중간에 이때 리플이 올라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원했던 목표 가격 그 BTC 가격에서 목표 가격이 오지 않으면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현금화도 안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한 번 그때 고점까지 오고 그때 마지막 사이클에 리플이 BTC 마켓 고점인 2만 사토시까지 왔다. 그러면 6천만 원에 2만 사토시니까 이제 1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이제 보상을 다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500원인데 12,000원이면 얼마예요? 몇 배예요? 예. 뭐 계산도 안 되는데 해볼까요? 몇 배인지? 나누기? 지금 이제 500원 정도 되죠? 24배입니다. 24배. 뭐 어차피 기다려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뭐 길게는 9개월 기다려서 24배를 수익을 얻는다 라고 하면 굳이 리플 들고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와도 상관없고 오면 그 전에 리플이 사토시가로 원하는 가격 오면 매도해서 교체를 해주는 거고요. 비트코인으로. 그렇지 않고 안 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겠다는 거예요. 하락을 막겠다. 여기 중간에 오는 하락은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일단 CJ님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써주셨고, 이 정도 하락은 맞고 가겠다. 내가 이제 엄청난 투자 고수이면서 흑우인 지킬박사 하이드형 닌겐인데, 방장 언니 저 얘기하는 거 처음 듣고 난 알 수 있었다. 내 인생 투자로 돈 좀 벌겠구나. 각자 부족한 부분이 다르니 깨달음을 얻는 상황도 다르겠지만 난 저 문구에서 이제 돈을 한 것 같다.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건 뭐였냐면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한 번 먹을 건데
리플을 들고 있는 상태, 리플이든 뭐 비트코인 캐시든 이오스든 상관없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은 상승장을 갈 건데,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얘기를 하면요. 이더리움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 비트코인이 12더가 될 때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거나 현금화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 됐을 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은 얼마가 돼요? 1 비트코인이 12더니까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600만 원에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더리움이 12더, 1비트가 12더인 0.1 BTC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둔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해시율이 전고점을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보시면 이렇게 해시율이 전고점을 넘었죠.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2018년도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 빠지면서 같이 해시율도 빠졌고요.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전고점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 결국 이제 해시율이 높다는 거는 해시율이 높아졌다, 전고점을 넘어갔다. 이거는 비트코인 채굴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경쟁자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채굴을 하는데 경쟁자가 많아진 것이고, 경쟁자가 많아져서 내가 채굴량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면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을 올라갈 거를 채굴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굴자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지금 내가 경쟁자가 많아져서 똑같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전기세를 투입을 해서 채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걸 예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 해시율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로그를 적용을 해서 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해시율 그래프도 이렇게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오히려 초기에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그래프가 결국에 그 비트코인 채굴 그래프 있잖아요. 채굴량, 채굴되는 이 그래프와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죠. 반감기에 따라서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고, 현재 이제 2019년에 와 있잖아요. 2019년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 이제 2100만 개인데 2100만 개 중에 어느 정도 2026년, 27년, 28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때부터는 거의 채굴되는 양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제 채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처음에 이제 투자해서 막 공부를 할 때 그때 이 차트를 보다가 아까 이제 뭐 CJ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뭐 도노 이렇게 한순간에 뭔가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차트를 뒤집어 보니까 이게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지금 이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잠깐만요. 예,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이 비트코인 채굴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 그래프가 오히려 180도 뒤집어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법정화폐, 원화든 달러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차트를 딱 제가 생각을 하고 나서, 야, 이거 비트코인 진짜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법정화폐가 0원으로 가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더 오히려 암호화폐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보고 CJ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방장언니, 나 드디어 프로젝트 끝났어요. 나름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다. 악질 본캐 좌한 아저씨한테도 이제 해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후구 공모전 3등을 했는데 원래 이런 판 공모전 할 때 다 내정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 내가 아직 젊은 처자라서 칭찬이나 이런 감투 약하다고 여러 번 밝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투표 봇 돌려서 20표 정도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는 언니가 좀 도와줬어야지, 얘기해 주는데, 저도 이제 한 표 행사했습니다. CJ님한테 한 표 했는데, 한 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3등에서도 1등 하신 것 같아요. 3등 중에서 1등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CJ님이 이름은 이제 CJ, 전화번호 클라우디아 진이고요. 전화번호가 015인데
015가 그거잖아요. 옛날 삐삐 번호. 그래서 지금 20대 초반인데 015 삐삐 번호를 아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나이가 대충, 제가 이제 제 대학교 그때 한 1학년 때 이제 015 번호를 썼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재미있게 읽어봤고요. 그리고 주소는 사토시 전나구 해밀리 4885 최참판댁 행랑채 계신데요. 예, 이제 자주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CJ님 덕분에 아침마다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뭐 정보, 또 의견 있으시면 의견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